움직인다. 세워줘, 올리. 오케이 베리, 지구탐험대 오늘 소풍을 위해 착륙! 오늘 올리베리가 좀 늦네. 그러게, 길을 잊어버렸나? 맞으니까 내가 확인을 받다고. 아니라니까.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베리,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럼 가서 확인해 볼래? 얘들아, 왜 이렇게 늦었어? 길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했잖아. 소연아, 재원아, 미안. 미안. 아니, 우리가 지구에 내려올 때 봤는데 정말 커다랗고 큰 무대가 있길래 오늘 소풍은 공연장으로 가는 줄 알았다냥. 에이, 그게 어떻게 무대야? 딱 봐도 식탁이었다. 아니라니까. 에? 오늘 소풍 장소는 무대도 식탁도 없을 텐데? 너희들 혹시... 얘들아, 싸우지 말고 일단 거기 먼저 가서 어떤 건지 확인해보자. 좋아. 빨리 와. 같이 가자. 안녕, 올리베리 지구탐험대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줄 똑똑해서 둘이야. 올리베리가 본 건 식탁도 무대도 아닌 아랫도리 높이 2.6m, 윗도리 길이 6.5m의 거대한 암석, 바로 고인돌이야. 공식 명칭은 강화부근리 지성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탁자식 고인돌이지.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돌로 만들어진 무덤이야. 큰 바위로 조각상이나 무덤을 만들던 선사시대의 문화를 거성문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거성문화로는 칠레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게 있지. 고인돌도 거성문화에 포함돼. 전 세계 6만여 개의 고인돌 중 무려 4만여 개가 한반도에서 발견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왕국이야. 2000년에는 고인돌의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됐지. 우와! 이건 고인돌이라는 거야. 식탁도 무대도 아니었네. 고인돌? 이건 무슨 뜻이다냐? 표준 국어사전에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치다 라는 의미의 고이다라는 동사가 있어. 여기 보면 덮개돌을 받침돌로 고이고 있잖아. 그래서 고인돌인 거지. 그런 뜻이었구나. 지금은 받치다 라는 뜻으로 고이다보다 줄임말인 괴다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갠돌은 아니야. 그냥 고인돌이지. 근데 이 위에 있는 돌 엄청 크고 엄청 무거워 보인다. 맞아. 이 덮개돌의 무게는 약 53톤. 소형차 50대와 코끼리 2마리가 같은 무게지. 그때는 기계도 없을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기계는 없었지만 지혜는 있었어. 일단 고인돌을 만들려면 커다란 돌부터 찾아야 해. 큰 바위에 나무 쐐기를 박고 물을 뿌리면 나무가 불어나면서 바위에 틈이 생겨. 쪼개진 바위 아래 통나무를 깔고 바위를 밀어서 옮기면 직접 들어서 옮기는 것보다 힘이 훨씬 적게 들겠지? 이제 땅을 파서 받침돌을 먼저 세워. 세워진 받침돌을 흙으로 덮고 경사면을 만들면 크고 무거운 덮개돌은 이 경사면을 이용해서 옮기면 돼. 그 후에 쌓았던 흙을 파내면 고인돌 완성! 고인돌을 만들었던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이용했다고. 이 고인돌은 말이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졌대. 우와, 엄청 오래됐잖아. 그때 사용됐던 물건들이 발굴돼서 저기 역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 박물관? 그럼 반짝거리는 것도 있다냐? 그런 걸 기대했다면 좀 실망할 수도 있겠는걸? 그치만 고인돌도 그렇고 지금 가는 역사 박물관만큼 오래된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올리베리, 너희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알았어.
나 이거 교과서에서 본 적 있어. 주먹토끼잖아, 주먹토끼. 구석기 시대 유물. 그렇네? 여기 빗살무늬 토끼도 있어. 근데 이거 지난번 이천에서 봤던 도자기랑 비슷하다. 롤리 똑똑한데 이건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야. 그렇구나. 오, 신기해. 시대 만들어줬다고? 이제 청동기 시대 유물이야. 아까 우리가 본 고인돌 있지? 그것도 이거랑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대. 그럼 이것도 3000년 전에 쓰던 물건이겠네. 반달 돌칼, 민무늬 턱이 반짝거리진 않지만 아주 귀한 물건 같다냐. 선사시대 기록은 없지만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예측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유물들이 아주 소중한 거야. 이걸 보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냐? 청동기 시대에는 그동안 발전시켜온 농경 기술을 이용해 벼농사가 시작됐어. 농사를 지으려면 사는 곳이 일정해야 하니까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 아까 본 반달 돌칼은 벼를 수확하는 데 썼대. 그렇게 수확한 곡식은 민무늬 토기에 넣어서 저장한 거야. 그럼 청동기 시대의 꽃, 청동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합금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 아무나 청동을 사용할 수 없었고 지배층만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았지. 지배층은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부족 간의 전쟁도 일어나게 됐어. 부족의 힘을 더 과시하고 싶었던 지배층은 그 수단으로 고인돌을 만들게 되는데, 크고 화려한 고인돌이 그렇게 하나씩 생겨난 거야. 유튜버 올리, 오늘은 강화도에 왔어요. 안녕, 나 베리예요. 얘들아, 우리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해. 벌써? 아직 나 촬영 다 못했는데. 다음 장소에도 촬영할 게 많아. 강화는 고인돌만 많은 게 아니거든. 그렇다면 오케이. 그럼 빠르게 고고. 뒤떡 뒤떡. 칙칙폭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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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대. 우와, 서윤아. 근데 여긴 어디야? 꼭 만리장성 같다. 우리도 중국도 갔다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재원이가 살짝 귀뜸해 줬다냥. 만리장성처럼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거기가 여기냐? 맞아, 정확했어. 여기를 말할 것 같으면 강화의 자연환경을 잘 이용한 천연 요새 돈대라는 곳이야. 재원이 지난번에 곤충 박사에 이어 요즘 좀 제법인데. 우리 재원이가 달라졌다. 강화엔 고인돌만 많은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많다는 게 혹시 이 돈대? 돈대 막 돈대. 돌아. 맞아. 근데 돈대가 만들어진 배경을 들으면 이렇게 마냥 웃지만은 못할 거야. 우린 참 아픈 역사가 많은 민족이거든. 벌써 슬퍼. 소윤이 말처럼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가 이곳 강화야. 우리 한민족은 지난 5,000년의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무수한 외세 침략에 시달리다 보니 군사적으로 방어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강화가 지리적으로 제격이었던 거지. 조선시대에 일본과 청나라의 침입으로 벌어진 큰 전쟁이 2차례나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왕들은 강화를 군사들이 싸울 수 있는 장소로 재정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지. 그렇게 만들어진 곳 중 하나가 너희들이 걸어온 용두돈대라는 곳이야. 위에서 보면 꼭 용의 머리 모양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돈대는 주변 지대보다 높고 평평하게 만들어져 쳐들어오는 적을 감시하는 동시에 위에서 포탄을 쏘며 공격도 하는 일종의 요새와 같은 역할을 했지. 용두돈대가 역사적 의미를 남긴 사건은
1871년 미국이 공격해왔던 신미양요였는데 당시 신식 무기로 무장한 미군과 달리 우리의 전투력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고 결국 350여 명의 군사가 모두 전사했어. 하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총이 소용 없어지면 창과 칼을 들었고 창이 부러지면 바위와 흙을 던져서라도 끝까지 나라를 위해 저항했대. 우린 끝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칼과 창이 부러진 자들은 돌을 던지거나 흙을 뿌려서라도 저항한다. 생각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무섭다냐. 여기가 그런 곳이었다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선조들의 희생 덕분이지. 우리가 온 곳은 용두 돈대라고 들었지? 이거는 강화에 있는 돈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곳이야. 그럼 내가 분위기 좀 바꿔서 퀴즈 하나 내볼까? 오, 좋아 좋아. 강화에 있는 돈대는 총 몇 곳일까요? 나 베리베리. 5개. 아, 조금만 더. 그럼 올리 100개. 아이, 그건 좀 너무 많다. 다음. 노. 둘 다 틀렸어. 정답은 약 50개. 오, 재원이! 디테일은 약했지만 그래도 완전 비슷했어. 맞아. 이렇게 생긴 돈대가 총 54군데나 있어.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으면. 그만큼 지켜야 될 곳이 많았던 거구나. 근데 나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이 요상하게 생긴 건 도대체 뭐야? 근데 이 작은 프로 적들을 향해 빵! 쏠려면 적을 다 물리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게, 포탄이 얼마나 멀리 날아올 수 있었던 거지? 게다가 이 벽에 있는 구멍들 사이로 포를 조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무기면에서 처절하게 밀린 신미양요 얘기를 좀 더 해볼게. 당시 우리는 임진왜란 때 쓰던 300년 가까이 된 주총을 들고 싸웠는데 침략군이던 미군의 무기는 달랐어. 플리머스, 스프링필드 등의 소총이었는데 우리의 무기보다 발사 속도도 빠르고 날아가는 거리가 훨씬 길었다고 해.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모두 전사했지만 미군은 목숨을 잃은 사람이 3명이었으니 전투력이 얼마나 차이 났는지 무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거야. 이 밖에도 포가 폭발하지 않았던 대포, 사거리가 짧았던 소포 등 우리 군의 무기는 약했어. 하지만 훗날 어느 미군은 조선군을 이렇게 기억했지. 낡은 무기를 갖고도 그처럼 장렬하게 싸우다 죽은 군인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이야. 얘들아, 저긴 왜 저래? 응? 저곳에서만 물살이 세게 후리리리리 몰아치고 있어. 어디? 여기는 온통 빙글빙글 다 도네. 여기 있는 물도 돈다 돌아. 세상에, 여기에도 슬픈 역사가 다 숨어 있었네. 그게 뭔데? 손돌이라는 뱃사공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얘긴가 봐. 그 또한 침략의 역사와 관련이 있지. 이번엔 고려 시절 얘긴데 1200년대 몽골이 침략을 멈추지 않자 당시 왕은 강화도로 피신하게 되고 이후 손돌이라는 뱃사공의 배를 타고 강화로 떠나게 됐지. 그때 바로 이곳을 지나간 건데 당시에도 물살이 매우 빠르고 위협적이어서 왕은 뱃사공이 자신을 해치려는 줄 오해하게 된 거야. 왕의 의심을 산 손돌은 결국 신하들의 손에 처형당했지만 죽기 전 고종이 백기를 무사히 찾아가길 걱정하며 물 위로 바가지를 띄웠다고 해. 바가지를 따라가면 거센 물길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거지. 이후 무사히 육지에 닿은 왕은 뒤늦게 후회하며 손돌을 위로하는 장례까지 치러줬대. 안녕. 저기 뭐야? 우와, 너무 신기해.
역사를 둘러봤더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치?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싸워서 지켜낸 나라인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대한민국 군사력은 지금도 엄청나. 군사력 순위 138개국 중 6위. 맞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주에서는 지구에 대해서 공부한다냥. 대한민국 군사 강국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냥. 대한민국은 자원은 적지만 노력은 세계 챔피언이야. 인정? 그런데 우리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자원도 가지고 있어. 어? 진짜 그런 게 있다고? 이 안에 들어가서 알려줄게. 좋아. 가자. 얘들아, 너희 갯벌 본 적 있어? 갯벌? 짱하고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구멍이 뿅뿅 뚫려 있고 그 위를 걸으면 발을 막 잡아당기는 그런 신기한 거야. 부들부들. 얼마나 촉감이 좋다고. 갯벌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우리나라 갯벌은 우리말 갯벌 그대로 등재됐다고. 우와, 이름 그대로 갯벌이라고 올라간 거 진짜 멋지다. 나 베리도 무언가 업적을 세워서 베리라는 이름 그대로 올리고 싶다냐. 엉뚱한 소리 하는 걸론 이미 우주 최강 아니야? 에이, 뭐라는 거냐? 갯벌 얘기로 잘 나가다 왜 또 싸우고 그래? 숲이 맑은 공기를 만들어낸다는 건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숲보다 더 많은 산소를 뿜는 게 바로 갯벌이야. 숲처럼 온실가스를 줄여주고 오염된 바다도 정화해준다고 해서 바다의 허파라고도 불려. 갯벌은 1년에 자동차 11만 대가 뿜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정도라고. 푸른 바다에서 탄소를 많이 흡수한다고 하여 갯벌을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 블루카본이 탄소를 흡수하는 속도는 숲과 같은 육지의 생태계가 탄소를 빨아들이는 것보다 무려 50배나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니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우리나라 서해안은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겠어. 경제적 가치로는 무려 1년에 약 16조 원. 우와, 대단하지? 와, 역시 갯벌 강국 코리아네. 맞아. 덕분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역전할 기회라고 해. 대한민국 갯벌 최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갯벌이 지금 우리가 온 강화의 갯벌인 거지. 아, 근데 사실 막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는걸? 맞아. 색도 칙칙하고 뭔가 밋밋하게 생겼어. 얼핏 보면 쓸모없어 보이지만 사실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고. 그래, 갯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갯벌은 아주 많은 생물들이 사는 곳이기도 해. 부리, 알려줘! 자, 그럼 갯벌 생태계 속으로 들어가 볼까? 갯벌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식물성 플랑크톤인 규조류가 다양하게 살고 있어. 갯벌 생태계의 1차 생산자인 규조류는 햇볕을 받고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만들어내. 또한 갯벌 옆에서 자라는 염생식물도 많은 유기물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유기물들이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야.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건 조개류, 갑각류가 먹고 갯벌 속에 쏙 들어있는 건 지렁이, 고동, 개가 먹지. 그리고 이런 생물들을 먹으러 오는 친구들이 바로 철새란다. 그 철새들이 배설을 하거나 죽으면 다시 유기물이 나와. 그러면 이 유기물을 갯벌 생물이 먹고 그렇게 갯벌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 새는 원래랑 다르게 날개가 엄청 크다냥. 진짜 그러게. 진짜. 진짜 멀리 날아가겠어. 근데 얜 이름이 뭐야? 저새란 철새야. 매년 시베리아, 알래스카 지역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동해. 그 중간에 쉬어가는 곳이 바로 강화의 갯벌이지. 먼 길 가다가 먹이도 먹고 잠깐 쉬기도 하는 그런 휴게소 같은 곳이지. 아, 그렇구나. 저새는
숟가락처럼 생긴 부리를 좌우로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 특이해 저새라 불러. 전 세계에 3,940여 마리밖에 없는 희귀종으로 종 전체를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 그런데 이런 저새가 가장 많이 번식하는 곳이 어디게? 바로 우리나라야. 전 세계 저새물이 80% 이상이 모여 번식하는데 4, 5월에 와서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서해안 갯벌에서 가을을 보낸 뒤 추워지기 시작하면 월동지인 대만, 홍콩 등으로 날아간대. 올리베리, 오늘의 탐험은 어땠어? 뭐냥 벌써 끝날 시간이다냐? 오늘 하루 완전 알찼다냐? 가려니 아쉽다냐? 맞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너의 설명 실력도 쑥쑥 늘어나가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준비도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러게. 의욕이 막 솟아나. 다음 장소도 기대하라고. 올리베리와 함께하는 지구탐험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올리베리 지구 탐험대. 다음 소풍은 충청남도 천안시로 떠납니다. 천안의 랜드마크 독립기념관도 가고 여기는 홍대용 과학관이라는 곳이에요. 조선 최고의 천문학자를 기리는 홍대용 과학관과 재난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을 찾아갔어요. 충청남도 천안시로 떠나는 지구탐험도 기대해주세요. 안 무서우세요?